해양 미생물 연구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해 해수에서 해양 세균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장천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연구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바이러스고 또 바다 미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바다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사실 바다 생명체 모두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래와 같은 해양 동물에 감염하면 동물 바이러스, 그리고 해조류 같은 식물에 감염하면 식물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에 감염하면 세균 바이러스라 부르는데요. 네. 이 세균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즈라 부릅니다. 근데 해양 바이러스는 이제 바닷물 1ml당 약 1000만 개의 꼴로 존재하고요. 네. 즉 90% 이상, 즉 대부분이 이 세균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양의 해양 바이러스가 해양 미생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거나 감염을 시켜 네. 해양 환경에서 마지막 분해자로 알려진 미생물의 수나 활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양 세균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배양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배양이 어려운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바이러스는 해양 생명체에 감염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이 세균 바이러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주, 즉 세균을 우선적으로 배양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에서 적어도 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균 그룹들이 이 영양분이 매우 적은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균을 키울 때 쓰는 일반적인 미생물 배지에서는 완전히 자라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양 세균 중에서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SAR11이나 SAR116 그룹과 같은 미생물들은 잘 네.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를 먹고 사는 박테리오파즈를 배양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동해해수에서 세균 바이러스인 말씀하셨던 박테리오파즈를 분리하는 일에 성공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일단 저희 연구팀은 우선 해양에서 평균적으로 5%, 때로는 이제 연안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SAR116 그룹의 세균을 네. 저희가 연구실에서 2010년도에 최초로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이번에 이 세균에 감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배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름을 저희가 IMCC1322라고 붙였는데요. 이 숙주의 세균은 이 영양분을 매우 적게 준 배지에서 열흘 만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란 세균을 액체 배지에다가 충분히 키운 다음에 동해 속초 앞바다에 있었던 바닷물을 집어넣었더니 네. 세균이 일주일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양액을 현미경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박테리오파즈 입자가 많이 보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HMO2011이라는 세균 바이러스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연구 결과가 해양 미생물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해양 바이러스의 70%는 아직 잘 모르는데요. 이번에 배양된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바다에서 이 박테리오파즈 분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한 숙주세균은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만든 이제 황화합물을 분해해서 구름 씨앗을 만드는 세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해양 세균을 죽이는 이 바이러스가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어서 미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변화, 물질 순환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장천 교수와 함께 해양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